그래서 오늘은 이제 JPA에 대한 것을 좀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JPA는 자바 퍼시스턴트 API의 약자고요. 자바 진영에서 ORM 기술의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ORM이란 사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브젝트 리레이티드 매핑이라고 해서 자바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매핑하는 것을 OR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JPA는 이런 ORM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자바 진영이 만들어 놓은 표준, 말 그대로 표준이라서 그냥 인터페이스밖에 없어요. JPA 내용 자체에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객체와 테이블을 연결해서 개발자 대신에 이제 SQL이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나간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희가 마이바티스 같은 것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떤 객체에 있는 내용들을 테이블에 저장하거나 조회를 하려고 하면은 직접 쿼리문을 작성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그 테이블에 상응하는 객체를 만들고, 즉 이걸 ORM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객체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상태 조작을 통해서 테이블과 일치해 나가는 그런 일치를 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JP의 핵심 개념이자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PA 자체는 아까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구현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의 구현체로는 하이버네이트, 제일 많이 쓰죠. 뭐 이클립스 링크, 뭐 데이터 누클러스라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거의 점점 하이버네이트가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글에 쳐보시면은 모든 예제들이 거의 다 하이버네이트로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쓰는 코드의 일부분을 약간 샘플로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스터머라는 이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엔티티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서 선언을 했고 여기 안에 필드를 보시면 ID, name, flame, password, salt, email is enabled. 약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의 필드와 매핑할 수 있는 매핑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바의 객체와 테이블을 매핑하는 것을 ORM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엔티티라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이제 객체화 그래서 이렇게 매핑시킨 것 이런 것들을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뭐 조회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저장을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주요 필요한 일들인데 그 코드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기존에는 SQL문을 저희가 뭐 안시 SQL이든 뭐 각자 DB에 맞는 SQL이든 뭐 이렇게 작성을 뭐 셀렉트 뭐 프롬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 첫 번째 게 조회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ID 값이 0번인 것에 0번이 이제 커스터머를 찾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JPA 퍼시스트라고 하면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찾은 객체를 이렇게 어떤 상태 필드를 수정을 해버리면은 이 트랜지션이 끝난 후에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좀 구현해 나가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그렇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마이바티스를 쓸 때는 사실은 진짜 심한 경우에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필요한 서비스만 호출하고 그 안에 로직이 없어요. 로직이 다 어디에 있냐면 다 SQL로 몰리게 돼요. 뭐 프로시저로 몰리든 아니면 그 원문 쿼리를 써서 그 안에 녹이든 그런 SQL 중심의 개발이 많이 됐었는데 JPA로 오게 되면은 이런 SQL에 녹이던 로직들이 이제 자바 로직 안에 녹아야 되거든요. 정확히는 이런 엔티티 안에 그런 로직이 녹게 됩니다. 그런 이제 객체 중심으로 오게 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좀 굉장히 올라가요. 예를 들면은 좀 사실 간단한 CRUD 뭐 어떤 테이블 조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고 별거 아닌데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쿼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써보시면은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뭐 이 부분은 굳이 코멘트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JPA 공식 진영에서는 유지 보수를 뭐 장점으로 삼는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객체와 데이터베이스의 패러다임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ORM으로 돌아가요. 원래 객체는 사실 객체 그 상태죠. 그러니까 자바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그들은 사실 다른 존재인데 그거를 억지로 일치시켜서 만들어 나가던 것이 SQL을 써서 객체를 바꾸거나 또 SQL을 써서 객체를 저장하거나 이래서 불일치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제 JPL을 쓰게 되면은 자바 개발은 자바 개발대로 가는 거예요.
막 객체는 객체대로 짜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뭐 정규화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나중에 이러한 엔티티를 통해서 매핑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좀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점 중에 가장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특정 DB에 종속되지가 않아요. 개발자가 직접 쿼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직접 쿼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과 매핑만 하고 그 매핑된 엔티티를 건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우리가 MySQL을 쓰고 있었다 하죠. MySQL에서만 있는 어떤 펑션을 썼거나 그러면은 오라클 DB로 바뀌었을 때는 그 펑션을 어떻게든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죠. 뭐 수정을 하거나. 그래서 쿼리문 작성할 때 안시 SQL을 많이 쓰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DB 자체가 바뀌면 사실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정 DB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사실 이것도 나중에 시퀀스나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DB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JPA를 쓴다 하더라도 좀 조정이 필요한다는 점을 그냥 살짝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그 전에 사실 웹 개발이 특히 이제 SQL 중심으로 개발하는 거다 보다는 웹 개발이 거의 80%, 7, 80% 이상이 이제 DB 개발로 느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DB 중심의 설계에서 이제 객체 중심의 설계로 넘어온다. 그리고 좀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중복되거나 비슷한 쿼리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생산성적인 측면이 있고 단점은 가장 제가 크게 생각하는 단점은 첫 번째로 높은 러닝 커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도, 이 JPL을 쓴다는 사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이 JPL이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돼요. 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을 했다간 아무래도 이제 이 JPL이라는 것 자체가 쿼리를 직접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보니까,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어떻게 뭐 시간 되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또 이제 좀 복잡한 로직을 처리할 때가 있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쿼리로 직접 풀든, 뭐, 객체에서 직접 풀든, 어디선가 그런 로직을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맞췄을 때 좀 복잡도가 의도치 않게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다른 모듈, JP와 연동된 다른 모듈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장단점이 될 거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소개할 내용이 많은데, 이제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좀 영속성 컨텍스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JP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영속성 컨텍스트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속성 컨텍스트는 그러니까 엔티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매핑하는 객체, 이런 객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환경이고, 어, 실제로 이제 해서 어떤 이제 그걸 조회를 하거나 저장을 했을 때 이렇게 발생한 엔티티를 이 컨텍스트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명 주기가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네 개가 있고 뭐 비영속, 아예 그냥 관계가 없는 상태, 영속,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된 상태, 준영속. 원래는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컨텍스트에서 나온 상태고요. 삭제, 아예 그냥 끝난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JPL을 통해서 이제 그 DB에 실제로 이제 변경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싶으면은 이러한 엔티티가 영속 상태여야만 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샘플 코드와 함께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이제 첫 번째로 여기 jp.find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0번의 아이디를 가지는 커스터머 객체를 하나 찾아왔죠. 이러면 이 커스터머 객체는 그냥 현재 영속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영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필드 값의 변경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나중에 수정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점이고 이것과 다르게 그냥 뭐 new customer 해서 그냥 그 어떤 이제 그 컨텍스 그냥 현재 블록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new customer 해서 그냥 생성한 그냥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현재 JPA의 영속성 컨텍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영속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은 백날 바꿔봐야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그 변경 사항이 테이블에 저장이 되거나 반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속성 컨텍스트를 사용했을 때 가장 JP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캐시를 사용한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멤버에 대한 멤버 엔티티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처음에 멤버 2라는 것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실제로 1차 캐시에 뒤져보고 캐시에 없으니까 그때 실제로 DB 조회가 일어납니다. 예, 조회가 일어나서 그냥 이제 리턴하는 게 아니라 캐시에 저장하고 이 캐시에 저장된 걸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멤버 2를 찾았을 때는 당연히 그냥 DB까지 안 가고 이 캐시에 있는 것을 건네주겠죠. 그리고 이 캐시와 관련돼서 또 필요한 개념이 이 캐시에 있는 것과 테이블에 있는 것이 동일한가? 예, 항상 동일한 것을 JPA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쓰기 지연이라는 건데 이것도 간단해요. 실제로 어떤 것들을 뭐 이제 새로운 멤버 3를 추가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것도 캐시 위에 올라가 있다가 트랜잭션이 끝날 때 한 번에 이 내용들이 DB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인서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변경 감지, 아까도 보셨듯이 저장을 할 때 다른 여기 뭐 find, persist 이런 것처럼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스터머의 어떠한 세터를 통해서 값을 바꿔주니까 그게 수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속 상태에 있는 엔티티의 변경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정도고, 사실 되게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들이라서 일단 그냥 오늘은 JPA 개요 정도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세션을 잡았습니다. 질문사항 따로 있으신가요?